눈을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보게 되면 이해가 쉬워질 겁니다. 하안검 수술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안검 수술과 지방 재배치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제 이 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속눈썹이 있습니다. 아래쪽 부분에서 절개선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절개선을 이렇게 넣게 됩니다. 피부와 근육층 사이를 벌립니다. 자, 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래쪽이 이제 근육층이 되겠습니다. 근육층 밑에를 다시 또 열도록 하겠습니다. 근육층 사이를 벌리고 들어가게 되면 그때 만나게 되는 건 지방입니다. 뼈의 끝나는 부분까지 내려갑니다. 즉 밑에 한참 아래쪽까지 다 열고 들어가야 됩니다. 고랑 부분 있는 데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다 분리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먼저 볼게요. 근육층 안에 뭐가 있느냐? 지방이 원래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눈의 아래에 튀어나와 보이는 겁니다. 눈이 이렇게 들어있고요. 뼈의 끝나는 이 부분인 거죠. 끝나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여기는 튀어나와 있고 여기는 이렇게 꺼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붙어있는 이 부분을 뜯어주고 이 상태로 이 안에 있는 지방을 이 아래쪽으로 밀어주게 되는 겁니다. 여기 튀어나왔던 지방은 꺼지게 되고 아래쪽 고랑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지방이 메꿔지게 되는 거죠. 여기 위치에 있던 지방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렸기 때문에 지방 재배치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하안검과 지방 재배치의 차이가 뭐냐? 지방 재배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지방 재배치는 그걸 어떻게 하는 거냐? 수술할 때요, 결막 쪽에서 이렇게 열고 들어가야 됩니다. 결막 쪽으로 열고 들어가도 공간은 똑같이 만납니다. 속눈썹이 있고요. 속눈썹의 바깥쪽인 피부 쪽에서 들어가는 걸 하안검으로 볼 수가 있고요. 결막 쪽으로 열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만나는 위치는 똑같습니다. 눈 뒤로 들어가서 이렇게 지방을 재배치하고 끝나면 지방 재배치만 하니까 수술명도 그냥 지방 재배치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안검을 하게 되면 피부가 이렇게 늘어나 있었으니까 남지만 이걸 없애고 나면 남는 피부들이 생기잖아요. 이 피부들을 위에서 잘라줍니다. 자르고 나서 내부에 있는 근육 있죠? 이 근육을 이쪽 방향으로 당겨줍니다. 뼈 바깥쪽 방향으로. 왜냐면 여기 부분에 있는 부분들이 피부를 많이 자르게 되면 피부가 모자라니까 얘가 아랫방향으로 얘를 잡아당깁니다. 근데 사실 얘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피부가 많이 잘리면 얘가 이렇게 뒤집어져 버립니다. 근데 피부는 딱 맞게밖에 못 잘라요. 팽팽하게 하는 거는요, 이쪽 방향에 있어서 여기 있는 근육을 이쪽 방향으로 잡아당기잖아요. 얘가 잡아당겨지니까 팽팽해집니다. 이 방향으로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죠. 이렇게 잡아당깁니다. 이게 외양각 고정입니다. 이게 외양각 고정까지 하는 걸 이제 하안검이 되니까 하안검 풀세트를 다 하게 되는 거고요. 다만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면 절개선의 흉터가 없는 데다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회복 기간도 빠르고요.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좀 부담 없이 수술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 눈밑 지방 재배치, 하안검, 이 두 가지를 항상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눈밑 지방 재배치는 하안검에서 무조건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왜 눈밑 재배치를 추천하시는지 그게 먼저 궁금합니다. 재배치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안구뼈의 안쪽에 안구가 들어있죠. 소중한 안구를 누군가 보호해야겠죠. 노랗게 지방이 감싸고 있습니다. 지방의 앞에 막이 있어요. 막이 있으니까 이 안구에 의해서 눌려지는 힘을 막으면서 안 늘어나고 안 쳐지고 안 튀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안구가 무겁게 계속 누릅니다. 누르면 막은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이 앞에 지방은 밖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 안구뼈의 바깥으로 지방이 튀어나온다는 거죠. 지방이 튀어나왔으니까 지방이 1차적으로는 많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면 지방이 튀어나왔다고 해서 이 지방이 많았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안 튀어나와 있었잖아요. 안구가 눌러서 앞으로 나온 거잖아요. 역으로 얘기하면 지방 양은 생각보다 안 많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지방을 단순히 제거해버렸다? 지방 양이 볼륨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여기 부분이 눈 밑에가 꺼지겠죠. 눈 밑에가 꺼지면 어떻게 돼요? 쾌해 보이고, 나이 들어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우울해 보이겠죠. 즉 다시 말해서 지방을 제거해서는 이 방법이 결국 좋지 않다는 겁니다. 눈에 안구 밑에 튀어나와 있고요. 여기 부분은 고랑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랑 부분을 떼주게 되면 고랑과 요 사이에 공간이 생기게 되고요. 이 사이에 튀어나온 지방을 넣어주게 되면 평탄화가 되면서 고랑도 잡고 튀어나온 지방도 해결하고 하면서 눈 밑을 밋밋하지 않게 아주 매끈하게 펴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눈밑 재배치를 받은 분들이 만족을 하시는지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기존에 좀 피곤해 보이고 눈 주변이 불룩 튀어나와 있으면 눈도 더 작아 보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완전한 건 아니지만 다크도 좀 많이 옅어지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눈밑 지방 재배치는 20대부터 이미 꽤 많은 분들이 봤습니다. 거울을 봤을 때 눈 밑에 부분이 이제 볼록 튀어나와 있으면 사실 젊은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나이 들어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울 보시고서 이미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필요한지 아닌지 여부도 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맞습니다. 40대 50대는 눈밑 지방 재배치만으로는 좀 애매합니다. 피부가 좀 늘어져 있기 때문에 하안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하안검과 눈밑 지방 재배치를 나누는 기준인 남는 피부가 존재해서 피부를 좀 잘라야 되는가 마느냐 여부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작용은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피가 많이 날 수가 있게 되고요. 수술은 이 밑에 고랑 있는 데에서 수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위가 아래쪽에 있습니다. 피가 못 빠져나오고요. 눈밑 지방 재배치했을 때 출혈이 생기게 되면 멍이 많이 들고 구축 현상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눈 부분이 좀 회복하는 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눈밑 지방 재배치만 했을 경우에는 생각보다 회복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3, 4일 정도면 약간의 멍이랑 붓기는 존재하지만 크게 지장 없이 일상생활 하는 경우들도 꽤 많이 봤고요. 하안검을 했을 경우에는 생각보다 좀 여유 기간을 두시는 게, 또 나이가 드셔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눈물이 좀 잘 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결막 부종 같은 경우도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냉찜질을 좀 해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유지 기간은 얼마나 정도 될까요? 재배치를 통해서 아래쪽에 있는 고랑 부분을 뜯어내고 그 안에 지방을 밀어 넣어준 형태로 새롭게 구조를 짜준 거기 때문에 어차피 지방은 사실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안구는 계속해서 지방을 누를 테니까요. 고랑이 있고 위에서 튀어나온 양상은 아니라 전체적으로 약간 나오는 느낌이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정도가 덜해 보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눈밑 고랑과 하안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어떻게든 수를 써봤는데, 뭔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를 더 쉽게 할 수 있고 좀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길들을 끝까지 계속 좀 찾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